형부, 수진아, 아니, 수진씨. 25년 전 첫사랑과의 재회.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아내의 동생, 처제였다. 사랑은 그대로였지만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요. 형부, 저 이제 부산으로 가요. 그리고 벚꽃잎처럼 그 사랑은 흩어졌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5월의 햇살이 카페 창가로 스며들던 그 오후, 민주는 25년 만에 수진을 다시 만났다. 아니, 정확히는 수진이 그의 처제가 된 지 20년이 지난 후의 재회였다. 형부.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다. 세월의 흔적이 눈가에 살짝 자리 잡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민주는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수진아. 아니, 수진씨. 어색한 호칭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들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둘 사이의 거리는 테이블 하나였지만 그 사이에는 25년이라는 시간과 처제와 형부라는 관계가 놓여 있었다. 우연이네요.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이야.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녀는 민준 맞은편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예전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게. 회사 근처라서 가끔 오는 곳인데. 민주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수진의 향기가 예전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은 이미 25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때 수진은 23이었고 민주는 25이었다. 대학교 축제에서 만난 그들은 서로에게 첫눈에 반했다. 수진의 웃음소리는 봄바람처럼 상쾌했고 민준의 진중한 모습은 수진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민준의 집안은 대대로 내려온 사업체를 운영했고 그의 결혼 상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수진의 언니 미경이었다. 집안끼리의 약속, 사업상의 이해관계, 그리고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 앞에서 민준은 무력했다. 우리 헤어져야겠어. 그날 밤 민준이 힘겹게 뱉어낸 말에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렸을 뿐이다. 그리고 얼마 후 민준은 미경과 결혼했고 수진은 그의 처제가 되었다. 미경 언니는 어떠세요? 수진의 질문에 민준은 잠시 멈칫했다. 아내 이야기를 수진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잘 지내지.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그렇군요. 조카들이 벌써 대학생이 됐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근황을 물었다. 수진은 결혼하지 않았다. 몇 번의 인연이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는 그 이유를 굳이 묻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과 같은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형부도 많이 변하셨네요. 어떻게? 예전보다 조용해지신 것 같아요. 예전엔 그렇게 활발하셨는데. 수진의 말에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25년 전에 그는 꿈도 많았고 열정도 넘쳤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저 주어진 역할을 해나가는 중년 남성일 뿐이었다. 사람은 변하잖아. 나이도 들고. 저는 형부의 예전 모습 그대로였으면 좋겠어요. 수진의 말에는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다. 수진도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그들은 서로를 포기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감정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수진아. 네? 우리 참 바보였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여전히 봄바람처럼 상쾌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씩 만나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때로는 미술관에서. 그들은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다. 서로의 꿈, 좌절, 그리고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민준에게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고 수진은 그의 처제였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금기의 영역이었다. 오빠 요즘 자주 늦네? 미경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결혼 20년 차 부부의 대화치고는 너무 건조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런 미경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왔다.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민준의 대답 역시 성에 없었다.
그는 저녁을 대충 때우고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수진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에 떠 있었다. 내일 시간 되세요? 할 말이 있어요. 민주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3시의 평소 장소에서.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5월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다. 형부,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생각해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형부한테도 미경 언니한테도 그리고 저한테도.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수진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들이 나눈 시간들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배신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그게 문제예요, 형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수진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그냥 처제와 형부 사이라면 이렇게 조심스러울 이유가 없잖아요. 만날 때마다 주변을 둘러보고 누가 볼까봐 걱정하고 미경 언니 이야기가 나오면 어색해하고. 이런 게 정상적인 관계인가요? 민주는 할 말이 없었다. 수진의 지적이 정확했다. 그들은 분명 선을 넘지 않았지만 그 선 바로 앞까지는 와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25년 전에 우리가 내린 결정이 맞았던 것 같아요. 수진이 계속 말했다. 그때 우리가 끝까지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더 큰 상처만 남겼을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은 다르잖아. 우리 둘 다 어른이고 상황도 이해하고. 어른이어서 더 문제예요. 어른이면 책임감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수진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민준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형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도 형부를 사랑해요. 25년이 지났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준의 가슴이 뛰었다. 수진의 고백은 그가 듣고 싶었던 말이면서 동시에 듣기 싫었던 말이었다. 나도. 말하지 마세요. 형부이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수진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다. 미경 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형부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엄마예요. 그런 언니를 배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할 뻔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마음으로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진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진실이었다. 민주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 수진을 만난다는 사실을 숨겼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을 감췄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배신이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가족 모임에서는 예전처럼 지내요. 처제와 형부로서.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만나지 않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도 이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수진아, 정말 이게 맞는 길일까? 맞는 길이 아니라 가야 하는 길이에요, 형부. 수진은 민준에게 등을 돌렸다. 그리고 몇 걸음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돌아봤다. 형부,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건 너무 위험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거라는 걸.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수진은 걸어갔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오는 아픔을 느꼈다. 수진이 옳았다. 그들은 이미 위험한 경계선에 서 있었고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평범한 가장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수진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혔다. 6개월이 흘렀다. 민준과 수진은 약속대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가족 모임에서 마주칠 때도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민준의 일상은 전과 달랐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점심시간 카페에서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그는 수진을 떠올렸다. 그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잘 지내고 있을지, 자신과 같은 마음일지 궁금했다. 오빠 괜찮아? 어느 날 저녁 미경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는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은 깜짝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다. 왜? 요즘 많이 딴 생각하는 것 같아서.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미경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이었다. 민준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자신이 아내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그런 민준의 상황은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에 더 몰두했다.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거나 주말에도 업무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다. 바쁘게 지내면 민준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리움은 더 커졌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민준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특히 가족 모임에서 그를 볼 때는 더욱 힘들었다. 가까이 있지만 다가갈 수 없는 거리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수진아, 너 요즘 많이 야윈 것 같다. 추석 가족 모임에서 미경이 동생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일이 좀 바빠서 그래. 수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지만 실제로 그녀는 많이 말랐다.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미경의 따뜻한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도 걱정이 가득했다. 수진은 재빨리 시선을 돌렸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민준 역시 수진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녀가 야위어 보이고 예전의 밝은 모습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옆에서는 미경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민준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을까?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간절해지고 있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과 같은 하늘을 보고 있다는 생각에 위로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더 큰 외로움을 느꼈다. 이게 맞는 걸까? 두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랑하지만 가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그리움을 숨겨야 하는 고통에 대해서. 며칠 후 민준은 우연히 수진의 회사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그리고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봤다. 수진은 혼자 벤치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쓸쓸해 보였다. 민준은 다가가고 싶었다. 그녀 옆에 앉아서 함께 점심을 먹고 안부를 묻고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6개월 전 수진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결국 민준은 돌아서 걸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민준의 뒷모습을 봤다. 그녀의 눈에는 아쉬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떠올랐다. 형부도 힘드시구나. 수진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점심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음식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밤 민준은 오랜만에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몸 건강히 지내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그 문자를 받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형부도 건강하세요. 이것이 그들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 묻혀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무거운 마음의 짐으로써 3년이 더 흘렀다. 민준은 55이 되었고 수진은 50이 넘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민준의 큰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으며 작은 아이는 군대에 갔다. 수진은 회사에서 승진해서 임원이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 모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묻어둔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미경이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었지만 가족들은 모두 놀랐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언니 괜찮아? 수진이 병실로 달려와 미경의 손을 잡았다. 민준도 아내 옆에 서 있었다.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했나 봐.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다. 수지는 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았어.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 미경이 동생을 안심시키려 하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아내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다. 수진에 대한 마음에만 사로잡혀서 정작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미경을 바라봤다. 아내는 여전히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지만 가족들을 위해 억지로 웃고 있었다. 미안해. 민준이 갑자기 말했다. 미경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왜 갑자기? 그냥. 그동안 너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줘서. 민준의 말에 미경은 부드럽게 웃었다. 무슨 소리야? 당신도 회사 일로 바쁜데. 나도 나 나름대로 일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정말로 아내에게 미안했다. 몸으로는 함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한편 수진도 언니의 병원 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언니의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배신이었는데 그 마음을 정당화하려고만 했던 것이다. 며칠 후 수진은 민준에게 연락했다. 형부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오랜만에 받은 수진의 연락에 민준은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다. 두 사람은 3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공원에서 다시 만났다. 벚꽃이 피던 봄이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너는? 저도 비슷해요.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다. 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느껴지다. 형부, 제가 연락드린 이유가 있어요. 수진이 본론을 꺼냈다. 뭔데? 저 이사를 가려고 해요. 부산으로요. 민준의 표정이 변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다. 왜 갑자기? 회사에서 부산지사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들을 민주는 느낄 수 있었다. 언제? 다음 달 초에요. 미경이는 알고 있어?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형부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부산으로의 이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둘 다 알고 있었다.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 그리고 완전한 이별을 의미했다. 좋은 기회인 것 같네.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진의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다. 새 출발이라는 것은 민준에 대한 마음도 정리하겠다는 뜻이었다. 수진아, 형부, 저희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이렇게 마음속에 서로를 간직하고 사는 것도. 수진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경 언니가 쓰러졌을 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형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 희생도 많이 했어요. 그런 언니를 배신할 수는 없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야. 미경이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못된 남편이었는지 깨달았어.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 사랑하지만 포기해야 하는 슬픔, 그리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아는 성숙함. 형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만약에 25년 전에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민주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쎄, 아마 행복했을 수도 있고 후회했을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의 미경이와 아이들은 없었을 거라는 것이지. 맞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의 제 인생은 없었겠죠. 수지는 쓸쓸하게 웃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맞았던 것 같아요. 비록 아프긴 하지만. 수진아, 부산에서 좋은 사람 만나. 형부도 미경 언니랑 행복하게 지내세요. 정말로요. 두 사람은 일어났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별의 시간이었다. 그동안 고마웠어. 민준이 말했다. 저도요. 형부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었어요. 수지는 민준에게 깊게 인사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이번에는 돌아보지 않았다. 민준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벚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사랑처럼 아름답지만 덧없이. 한 달 후 수진은 부산으로 떠났다. 가족들은 모두 아쉬워했지만 수진의 결정을 응원해 주었다. 미경은 특히 동생을 걱정했지만 수진은 괜찮다며 웃어 보였다. 자주 연락하고 가끔 올라와. 네, 언니. 언니도 몸 조심하세요. 기차역에서의 마지막 인사였다. 민준도 배웅을 나왔지만 수진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민준은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25년 동안 이어져 온 그들의 이야기가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빈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은 아마 평생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다. 부산에 도착한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 출발을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민준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5년이 더 지났다. 민준과 미경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고 손자도 생겼다. 수지는 부산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며 혼자 살고 있었다. 가끔 서울에 올라올 때가 있었지만 민준과는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두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민준은 아내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수지는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으로 성장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사랑이 완성되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그들이 25년 동안 간직해온 사랑의 진짜 의미였을 것이다. 봄이 오면 민준은 여전히 벚꽃을 보며 수진을 떠올린다. 수진도 바다를 보며 민준을 그리워한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 그리움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그들이 도달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었다.